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코파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이라크도 링스 도입 착수, 레드백의 적신호가 켜지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밀매의 한 사람으로서 K2 흑표 전차와 KF-21 그리고 링스 장갑차 수출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성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원이 결과가 좋지 않게 되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KF-21이 거의 좌초 위기로 몰락했을 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KF-21에 대해서 날선 공격을 해야 될 때 그때도 참으로 많은 성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공격을 했던 사람들이 언젠가부터는 KF-21의 옹호자로 다 돌변을 했었고, 또 KF-21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니까 그 기체에 대한 기밀이 해킹을 당했다, 이렇게 하면서 카이 스스로가 2번이나 경찰에 자진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KF-21이 지상 실험을 한다, 이런 발표를 했을 때 그 시기에 중국에서 FC-31이 지상 실험을 같이 하는 그런 중국의 군사잡지 보도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알려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KF-21에 대한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중국은 FC-31을 수출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첫 번째 수출 대상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밀매들이 다 함께 응원을 했던 레드백 장갑차도 하나가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K9 수출 협상을 끝내고 계약을 했다, 이런 발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는 호주에서 포탑 철강 기술을 이용해서 호주에서 포탑과 차체를 생산해서 이집트로 수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 발표를 끝으로 별 진전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K9 수출은 정부가 개입을 했다가 수출 협상이 불발로 끝난 이후에 하나가 나서서 협상을 끝낸 것인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잡음이 들렸고, 심지어는 북한이 이집트에 빚을 지고 있는 금액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2조 원대의 수출 물량이 인도의 1조 원대 수출 물량과 가격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집트가 너무 깎았다, 이런 보도까지 막 거짓말로 해대는 걸 보고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저는 그때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2조 원대 판매되는 총 금액이 1조 원대 판매되는 총 금액과 같은 비율이라면은 바가지를 쓴 거죠. 어떻게 깎은 겁니까? 이 사건 이후로 라인메탈은 경전차도 발표를 해가지고 미국 장갑차 사업에 적극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는 미국 장갑차 사업에도 특별한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체코가 링스 장갑차의 전자 시스템의 결합이 어렵고 복잡하고 에러가 많이 난다, 이런 사실 때문에 도입을 보류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슬로바키아가 링스에 대한 도입을 결정을 했고, 뒤이어서 이라크도 결정을 했다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슬로바키아 건에 대해서는 많은 밀매들이 같은 나토 국가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방패막이를 했었지만, 그럼 이번에 이라크가 링스를 도입한 것은 뭐라고 들어댈지 참 궁금합니다. 문제는 링스 장갑차가 레드백 장갑차에 비해서 최소한 2배 이상은 비쌉니다. 그리고 성능도 뛰어난 점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전자 시스템 부분에서는 레드백이 앞서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슬로바키아나 이라크나 지금은 그렇게 큰 부자 나라들이 아닙니다. 한국은 에스키모한테도 냉장고를 팔아먹어야 되는 그런 무역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화는 K9 수출 실적을 아주 높게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경쟁력이 더 좋은 레드백 장갑차를 수출은커녕 어디다 수출을 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특히 이라크는 T-50 경전투기 파생형을 24대나 도입을 했던 나라인데 중국제 훈련기와 경전투기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것도.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한국과 잠수함 도입 계약까지 해놓고 프랑스와 잠수함 도입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도 훈련기를 T-50을 살 것 같이 하다가 결국은 중국 훈련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산 방사무기 수출을 응원했던 밀매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결과들을 보고 또 비보를 계속 듣게 되니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렵게 달성했던 수출 목표를 그냥 다 경쟁 상대방들에게 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번 그렇게 내준 수출 경쟁 품목들은 다시 찾아오기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어떻게 가난한 나라들이 2배 이상 비싼 장갑차들을 덜컥덜컥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소식은 호주에서 장갑차 수주 경쟁을 하고 있는 한화 레드백에게는 아주 불리한 소식이라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